자, 시작할게요. 페이지는 130페이지고요. 이제 우리 직권의 변화를 배울 겁니다. 자, 말 자체부터 한번 볼게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지각입니다. 지각 and 지구 내부 전체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죠. 이 직권이 변한대. 그럼 직권이 왜 바뀌느냐? 이유는 간단하지 뭐. 주로 바뀌는 게 땅 속이 아니라 땅 위지. 지각이 바뀔 거야. 그 지각이 바뀌게 되는 주요한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할 겁니다. 지진은 뻔할 뻔cha 번데기, 땅이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화산은 지구 내부에 있던 녹아있는 물질들이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나와서 산이 만들어지는 거. 그치? 그걸 우리가 뭐라고요? 화산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걸 배울 건데, 먼저 이거부터 한번 알아보자.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가 가만히 봤더니 이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더래. 몇 군데야? 여러 군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각각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불러.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지진대라고 하고,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화산대라고 하는데,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거의 일치하더래. 거의 일치.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세 군데. 그 세 군데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가 바로 태평양을 쭉 고리처럼 둘러싸. 그래서 고리 환자를 써서 우리가 뭐라고 해? 환태평양이라고 붙이고, 거기다가 지진대, 화산대 먼 데로 붙이시면 돼. 그럼 두 번째는 어디냐? 해령이라고 하는 바닷속에 있는 해저 산맥을 얘기합니다. 해령, 지진대나 화산대 이런 걸 나타내고요. 재밌는 거는 얘가 태평양이지? 이건 대서양이 주로 많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알프스하고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진대와 화산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진과 화산이 잘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변동대라고 불러. 그런데 오늘 배울 너희들의 포인트가 뭐냐?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왜 일치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어디에 속해? 판의 경계에 속해. 그럼 이 판의 경계는 판이 서로 만나거나 어긋나거나, 그치? 아니면 갈라지는 그런 판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 판의 경계가 주로 대륙의 가장자리에 붙어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륙 중심보다는 대륙 가장자리, 다른 말로 연변부 또는 주변부에서 지진과 화산 잘 일어나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하는 김에 미리 좀 알려줄게. 자, 봐봐. 화산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진은 따라서 와요. 이건 100%야. 100%. 하지만 땅이 흔들린다고 용암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 그래서 얘가 일어나면 얘는 일어나지만 얘가 일어난다고 항상 따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딱 이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진대가 더 클까? 화산대가 더 클까? 지진대가 더 큽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책 볼 때는요, 지진대하고 화산대를 각각 점으로 표시해 오고 있었는데 색깔 점이 틀리다라는 거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우리나라는 요쪽이죠, 이쪽. 환태평양.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바로 뭐다? 오늘 배울 게 이겁니다. 바로 판의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그치? 그럼 지금부터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판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적 사실 정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느 날 하늘에서 이 판이라는 얘기가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략 보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났네. 100여 년도 전에 20세기 초반에 베게너라는 분이 계셨어. 이 베게너라는 사람이, 얘들아, 대륙은 지금처럼 요 모양 요 꼴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의 큰 대륙이었단다 라고 주장했고, 그 대륙들이 서로 분리하고 이동해서 요 모양 요 꼴 5대양 6대주가 되었단다 라고 주장을 했어. 그렇게 주장을 한 다음에 이제 뭐를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막 댄 거야. 멀리 두 개의 떨어진 대륙이 있었어. 하나는 남아메리카, 하나는 아프리카. 해안선도 비슷하고 땅도 파보니까 지질구조 유사하고 화석도 일치하고. 우와, 그래서 내 말이 맞지 않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 거야? 그래, 네 말 다 맞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단다? 왜 벌어졌게? 라고 하니까 꿀먹은 푸가 된 거지.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서 사장됐습니다. 사장은 회장 아래가 아니라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1930년대 영국에 있는 홈즈라는 사람이 멘틀이 대류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멘틀 대류설을 주장을 했어. 설자가 들어간 거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또 증거가 없으니까 무시당한 거야. 이제 때는 바야흐로 이제 1950년대에 미국인이 등장합니다. 헤스하고 디치라는 녀석이 대서양 해영 주변에 가서 뭐를 했냐? 파이프를 박았습니다. 파이프를 박으면서 해령을 중심으로 바다가 넓어진다라는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장한 해저가 멀어진다. 해저가 바다가 넓어진다. 해저 확장설을 성립한 거야. 그럼 니네 그거 알지? 바다가 멀어지면 바다 위에 육지가 있잖아. 육지도 멀어지지. 바다가 넓어지면 육지도 멀어지잖아. 그러면 뭐에 해당되는 거야? 해저 확장설이 맞다는 얘기는 멘틀 대류설이 맞다는 얘기고, 멘틀 대류설이 맞으니까 대륙도 이동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사장시킨 게 다 맞네? 그래서 1960년도에 이걸 짬뽕시킨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니들이 알고 있는 판구조론이고, 1960년대니까 지금부터 60년 전 얘기죠. 지금도 판구조론일까요? 지금은 플룸 구조설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에는 플룸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 구멍이 있어. 구멍. 공간. 알겠어? 그때 핫플룸과 콜드플룸이 있는데 핫플룸이 뜨거우니까 위로 가고 콜드플룸은 아래로 가. 그럼 위로 가고 아래로 간다. 멘틀 대류 상승 하강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 멘틀 대류설 아니야.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나중에 지질학과 이런 데 가가지고 배울 때 판구조론이 아니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거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다. 판의 경계에서 왜 지진과 화산이 생기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써줄게요. 일단 판구조론에서 판때기가 무엇이냐라는 거, 판의 구조부터 한번 써볼게. 일단 지구 내부 구조를 니네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제일 먼저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를 뭐라고 불러? 지각이라고 하지. 그치? 그 다음 지각 밑으로 이제 멘틀과 외핵과 내구를 나눕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진파를 딱 쏘면 지진파가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서 바로 반사거나 굴절하면서 속도가 바뀌어. 그걸 통해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상태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그 물질과 상태를 가지고 총 싸가지층으로 나눕니다. 그게 바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지각 다음에 멘틀이야. 그 다음에 멘틀 중에서도 윗부분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상부 멘틀입니다. 그래서 지각과 상부 멘틀 딱 이거 두 개만 따져. 됐니? 그러면 이제 이 지각하고 상부 멘틀을 따질 때 이 상부 멘틀이 포인트인데요. 상부 멘틀 윗부분과 아랫부분 중에서 윗부분은 니들 머리를 닮아가지고 단단해요. 왜? 돌덩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돌덩이도 이것도 지각도 돌덩이고 이것도 돌덩이잖아. 그래서 이 돌덩이와 이 돌덩이를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너 내 머리처럼 단단하구나. 돌덩이구나. 그래서 암석권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암석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바로 너희들이 배우는 판때기입니다. 반이라고 쓰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이제 요 단단한 층 밑에 가보면은 선생님 마음처럼 연약한 부분이 나와. 말랑말랑 젤리처럼. 그래서 여기는 말랑말랑한 상태인데요. 이 말랑말랑한 이유가 뭐냐? 이 말랑말랑한 이유는요. 부분적으로 녹아있어서 그래. 조심할 거. 멘틀 전체적으로는 고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멘틀 전체적으로는 뭐라고? 고체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녹아있어. 부분적으로 녹아있다, 용융되어 있어. 이런 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연약권이라고 해. 연약하다라고 해서. 그럼 이 연약권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뜨거운 액체나 기체는 위로, 차가운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가기 때문에 용융되어 있으면 액체지? 뜨거운 거 위로, 차가운 거 아래로. 그러면서 여기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 그럼 이 멘틀 대류 때문에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판의 상대적인 운동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판끼리 움직이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멘틀 대류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판 이동의 원동력입니다. 됐니? 자, 선생님 왜 위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메꿔줘야지 좀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단다. 이 지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 쓰려고 한 거야. 첫 번째, 지각 중에서 너희들이 밟고 다니는 지각, 그걸 뭐라고 해? 대륙 지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다에 있는 지각, 해양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어. 누가 두껍냐라는 거야. 상식으로 생각해봐. 물 위에 있어. 그러니까 두꺼운 대륙 지각이지.
물 아래에 있어. 이게 물이라고 하면 물 아래에 있어. 그럼 얇겠지.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두껍고 얘는 얇아. 되니? 자, 그 다음 이제 살펴봐라. 대륙지각의 포인트는 뭐라고? 두껍다가 포인트야. 두껍다. 두꺼비가 아니야. 그 다음 얘는 물 아래에 있을 정도로 무거워. 그래서 얘는 포인트가 뭐야? 무겁다가 포인트인데 내가 이걸 무겁다라고 쓰면 질량이 큰 줄 알아. 그래서 이걸 조심하게 씁니다. 밀도가 커야 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밀도가 크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밑에 있는 연약권 위에 단단한 층이 있고 그 위에 대륙과 그 위에 해양이 있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에 따라서 판때기를 우리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대륙지각이 들어가 있으면 대륙판. 해양지각이 들어가 있으면 무슨 판? 해양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대륙판과 해양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외워야 돼. 대륙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두꺼우니까 이것도 두껍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대륙판은 뭐라고 한다? 두껍다가 포인트야. 자,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느냐? 쉬워요. 대륙판에 디귿이 들어가니까 두껍다의 디귿이지. 그치? 대륙판은 두껍다. 그렇게 외우시면 돼. 그렇다면 해양판은 포인트가 뭐야? 무겁다가 포인트야.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겁다가 뭐라고 했지? 바로 밀도가 크다고 했어. 그래서 이것도 밀도가 커요. 그럼 밀도가 크다라는 뭘로 연상할 수 있느냐? 이걸로 연상하면 돼. 자, 니네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있단다?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물질들은요, 니들이 학원 끝나고 나갈 때 엘리베이터 기다리잖아. 그때 계단 타러 내려갈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밑에를 가만히 보면 이상한 돌덩이가 있는데 그 돌덩이 맨날 보는 돌덩이야. 그 돌덩이가 바로 화강암이야. 알겠어? 근데 이 화강암 같이 이제 밝은 암석들은요, 가볍습니다. 그런데 요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돌덩이가 무슨 돌덩이냐? 이 돌덩이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 이건 현무암질이야. 이 현무암질의 현자가 무슨 현자냐라는 것만 알면 게임 끝나. 해양지각에 히읗자가 들어가고 현무암에 히읗자가 들어가잖아. 그치? 저 히읗자는요, 한자 배울 때 딱 세 번째로 배우는 겁니다. 천자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늘천, 그 다음 뭐야? 땅지, 그 다음! 그렇지, 거물이야. 그럼 거물 현자는 왜 검느냐라는 거, 그 이유가 있어요. 무 때문에 그래. 무. 금속 무자입니다. 금속 원소가 들어가서 무거운 거야. 그러고 검고. 알겠니? 그래서 니네 연상기억부 외워. 해양지각은 현무암질이니까 아, 무겁구나. 니네 그리고 현무암질 같은 경우 저걸 이용해서 만든 제일 대표적인 특산품이 있죠. 돌하루방. 근데 왜 돌하루방은 있는데 할머니방은 왜 없을까요? 그제? 그건 모르겠어. 네. 추워요?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 됩니다. 안아주시면 됩니다. 옆 사람이 안아주세요. 그치? 끌 수는 없습니다. 더워서. 자,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은 포인트가 이거야. 얘는 두껍다. 얘는 밀도가 크다. 자, 그 다음 이거 밀도가 크다는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 돼. 밀도란 말은 원래 밀집도의 줄임말이야. 밀집도. 얼만큼 입자가 빽빽하게 뭉쳐있느냐, 뭉쳐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이 교실 안에 우리가 입자야. 현재 빈자리도 좀 있으니까 현재 빽빽해요? 안 빽빽해요? 안 빽빽해. 그래서 빽빽한 정도가 작다, 밀집도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이 교실 안에, 똑같은 교실 안에 한 500만 명이 들어와 있어.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하다고 치자. 그러면 발디딜 틈이 없지. 숨도 막히지. 그치? 아주 빽빽해서 밀집도가 크겠지. 그러면 굉장히 이 교실 안에 사람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이 건물이 버텨 못 버텨? 못 버티고 우르르 무겁어서 내려가겠지. 주저앉겠지. 그래서 밀도가 크면 아래로, 밀도가 작으면 위로. 밀도는 상대적인 질량이에요. 상대적인 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유가 있어. 얘하고 얘가 부딪히거든. 자, 이제부터 선생님 손을 잘 봐요. 두꺼운 녀석입니다. 두껍죠? 얇은 녀석입니다. 대륙지각, 해양지각이야. 얘네들이 빵 부딪힐 거야. 소원아, 여기 봐야지. 눈 뜨고 모자 벗어. 그러면 얘네들 부딪히자마자 얘가 무겁잖아. 무거우니까 아래로 가. 됐어? 되니? 이런 게 바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혔을 때 밀도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한 놈은 아래로, 한 놈은 위로 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대륙판이야? 여기도 대륙판이야? 서로 두께도 비슷하고 밀도도 비슷해. 그럼 어떻게 돼? 빵 부딪히자마자 내가 내려가. 아니 나거든. 아니 내가거든. 내가 더 이쁘거든. 내가 못생겼거든. 뭐 이런 거죠. 그치? 그래서 이긴 놈이 내려가는 거야.
여기다 이긴 놈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녀석. 뭔 얘기인지 알겠어? 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륙판과 해양판에 대한 얘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설명하다 말았던 거 멘틀 대륙 계속 이어서 설명할게. 또 좋네. 일어나. 저기 일어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거 멘틀 대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이 멘틀 대류가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여기에 보면은요. 현재 판때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냥 난 두 개만 그린 거야. 귀찮아서. 이 밑에 이제 뭐가 되겠어? 판 밑에 연약권이 있을 테고 그 연약권에서 아래로 갈수록 핵으로 가까워질 테고 위로 갈수록 땅덩어리 지가가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아래쪽은 당연히 고온이고 위쪽은 저온이겠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아래쪽은 고온, 위쪽은 저온이니까 당연히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가려는 대류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 멘틀 대류. 그래서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날 텐데 이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고 치자. 여기선 멘틀 대류가 이렇게 올라간대. 그치? 그러면 올라가면은 올라가자마자 빵빵빵 때리겠지. 때리고 왼쪽으로 때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올라간 부분이 있으면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위로 빵빵 계속 지속적으로 때리면 여기가 딱 갈라질 테고 갈라지면서 얘는 왼쪽으로 갈 테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 어라? 무슨 일이 벌어져?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니까 서로 갈라지네. 맞아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발산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발산형 경계에서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거. 틈이 생기겠지. 근데 니네 오해하시면 안 돼. 이 틈이 니들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니네 판이 기껏 해봤자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1년에 빠른 거 기준으로 얘기할게. 빠른 게 한 몇십 센치야. 빠른 게 느린 건 몇 센치야. 1년 단위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20cm 움직였다고 치자. 이거 졸라 빠른 거야. 1년에? 그럼 한 달에 대략 한 2cm 움직이는 거지. 한 달에 2cm면 하루에 얼마 움직이는 거니? 하루에 산수 안 돼, 이것들. 2cm를 30으로 나눠주면 돼. 그치? 그러면 대략 0.6cm, 6mm. 6mm가 눈에 보여? 보이긴 보이겠지. 그치? 근데 그거를 하루 동안이니까 1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 있는 보이는 순간에는 틈이 생기긴 생기는데 그 틈이 무슨 틈처럼 보여? 실금이지. 아주 작은 틈이지. 그래서 틈이 생기자마자 아래에서 올라오는 녀석이 메꿔버리겠지. 틈이 살짝 생기고 메꿔버리는 거야. 되니? 맞아? 그 다음 또 살짝 생기고 메꾸고 살짝 메꾸고 맞아?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요렇게 하고 보시면 뭐처럼 보여? 틈을 메꾸니까 새로운 판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니네 외워둬야 돼. 이건 짝꿍이야.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 발산형 경계가 되고 여기서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구나. 됐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강하는 부분이 있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강하고 있다고 치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얘하고 얘가 빵빵 부딪히겠지. 그치? 근데 부딪히는데 내가 아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두 녀석의 밀도 차이가 크면 부딪히자마자 밀도가 큰 놈이 내려갈 거야. 근데 두 녀석의 밀도 차이가 비슷하면 힘겨루기 한판 하겠지. 내가 내려갈 거야. 내가 나야 이렇게. 그치? 그런 다음에 이긴 놈이 내려갈 거야. 맞아? 근데 여기서는 얘가 밀도가 크다고 하자. 그냥 편의상 얘가 밀도가 크고 얘가 작다라고 하자. 그럼 얘가 밑으로 슝 내려가겠지. 맞아? 슝 내려가면 니들이 위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지. 사라지잖아. 그러면 우린 이렇게 쓸 수 있네. 멘틀 대류가 하강이 일어나면 서로 판과 판이 모여. 그걸 뭐라고요? 수렴형 경계. 그쵸? 이때 이 수렴형 경계가 일어나면 아까 무슨 일이 벌어져? 상승할 때는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지. 판에 생성이 일어났어. 판에 생성이 일어났으면 여기 하강에서는 판에 소멸이 일어나잖아. 맞아요? 됐니? 그래서 짝꿍이야. 발산형, 상승, 생성. 그 다음 수렴형, 하강, 소멸. 외워주셔야 돼. 사람을 판에 비유하면은요. 니들은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로 뒤진다라고 하면 니들 한 요 정도지. 베이비는 아니잖아. 니네 애기는 아니잖아. 그치? 니네 애기는 아니잖아. 선생님은
니들보다 쭉 한 2살 많으니까 요 정도. 그치? 오빠라고 불러 앞으로. 형이라고 부르고. 알았지? 됐지? 그래서 니들은 여기, 나는 여기. 어떤 새끼는 이게 뒤질 때 하다가 여기 아니야. 아니야, 나 여기 아니야. 알겠어? 나 여기 아니야. 분명히 했어. 그치? 나 늦지 않았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이 이동하고, 판이 이동하다 보면 판끼리 벌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 벌어지면 생성하는 거고 모이면 소멸하는 거다. 그런데 판의 경계에는 이런 경계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왜 쓰는 기만 먼저 쓸게. 보존형 경계라는 게 있다. 이름이 이 보존형 경계가 왜 보존형 경계냐? 이유는 간단해요. 보존된다. 뭐야? 현 상태 그대로. 여기는 생성도 안 일어나. 소멸도 안 일어나. 그래서 현 상태 그대로야. 그래서 보존형 경계야. 되니? 이제 너희들은 나중에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좀 이따가 이 발산형 경계에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형들,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들,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들, 그 지형들의 특징들 다 알아볼 거고 어떤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거, 요거를 전 세계 지도에서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는 세계 지도 모르면 바보 소리 들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본적인 내용 우리가 배웠으니까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필기입니다. 마지막 필기.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이야. 자, 판의 경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서 판이 생성되는 거, 소멸되는 거, 그 다음 그대로 현 상태 유지되는 거. 그치?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자, 이 발산형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멘틀 대류가 뭐라고? 상승. 맨데가리가 상승. 그래서 판이 어떻게 돼요? 생성되는 곳입니다. 생성. 됐지? 그러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 지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 쓸게. 소원이 조는 거 아니지? 아니, 조는 거 맞아요. 그치? 일어나. 너 일어나. 아니, 조는 거 내가 그래서 맞지? 아니지? 라고 물었는데 정원이가 그렇대. 전혀들 독쳐.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치?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서 너는 졸리지 않으면 앉아. 알겠지? 너는 저 잠 깼어요. 진짜? 리얼리? 네. 너 약속? 그치? 앉아. 좀 이따 또 하면 개방신이지 뭐. 자, 그 다음 이제 한번 볼게. 이게 보통 바닷속에서 많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해령이라고 합니다. 해령. 그런데 이 해령이 몇 군데, 지구상에서 몇 군데에서 육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열곡대라고 해. 근데 이 해령하고 열곡대에서 나타내는 지각 변동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요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금 요거부터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이쪽으로 잠깐 돌아갈게. 지진에 대해서 살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지진은 땅 속에서 어찌저찌해서 힘 받은 거지. 그치? 그럼 여기가 힘을 받은 거야. 뭐 힘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땅이 뭐 끊기거나 아니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거나. 그치? 뭐 등. 그래서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진의 원인, 그래서 진원이라고 불러. 그래서 또 여학생 중에 뜨끔한 애들 몇 명 있을 수도 있어. 나 진원이랑 사귀었는데 뭐 이런 애들. 그치? 웃었네? 유진이 너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방팔방으로 지진파가 싹싹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지진이 지구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됐지? 이런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진원에서 가장 빨리 지진파가 도달하는 땅덩어리는 진원 바로 위지. 그치? 그럼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진앙이라고 해. 그럼 이제부터 너희들은 여기서 살고 있잖아.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왕대가리. 그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진앙에서 진원의 깊이가 얕으니 중간이니 깊니에 따라 우리가 크게 지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깊다라고 해서 깊을 심자를 써서 신발지진이라고 해. 어떤 새끼는 급해가지고 신발지진, 또 거기다가 알지? 미음자 빼가지고 그만하자. 거기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쓰지 마시고 가운데 있는 걸 중발지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있는 새끼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천발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천자를 하늘천자라고 생각하는 새끼가 있어. 하늘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죠. 얕을 천자야. 개천은 할 때 개, 천자. 알겠니? 얕은 곳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천발이냐 중발이냐 신발에 따라 틀린 점이 뭐냐?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발생하면요. 막대한 에너지가 금방 도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피해가 커. 근데 여기서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막대한 에너지가 잃고 한참을 가니까 조금밖에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겠지. 그래서 피해가 적어. 알겠어? 그래서 천발 지진은 큰 피해, 얘는 작은 피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됐니? 니네 우리나라가 판의 경계에서 일본보다 멀어요.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배우겠지만 우리나라 쪽은 신발 쪽이야. 그래서 피해가 적어. 근데 일본은 천발이야. 그럼 일어났다 하면 작살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괜찮은 거고 일본은 좆된 거고. 그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거 설명하려고. 봐봐. 아래에서 위로 빵 하고 올라가. 그러면 봐봐. 여기서 부딪히지. 판 바로 아래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면 내하고 가깝잖아. 무슨 지진이야? 천발 지진이지. 그럼 이따가 할 거 미리 좀 땡겨서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새끼는 밑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내려가지. 수렴형 경계. 그러면 얕은 곳, 중간, 깊은 곳까지 계속 밀면서 가지. 꽝꽝꽝꽝.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천발부터 중발을 지나 신발까지 다 발사해갈 거야. 맞아?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자, 볼게요. 자, 발사형 경계 같은 경우는 해령하고 열국대, 바다하고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뭘 볼 수 있느냐? 여기서는 천발 지진 볼 수 있고요. 천발 지진. 그 다음 화산활동 볼 수 있습니다. 틈을 메꾸니까. 됐지?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부터는 지금 헷갈릴 거야. 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수렴형입니다. 자, 이 수렴형에서 수렴은 의견 수렴하고 같은 거야. 모은다는 얘기야. 근데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지. 밀도차가 크면 빵 만나자마자 쓱쓱쓱. 밀도차가 비슷하면 빵 나야 오늘 밤 지고 나야 나 이러면서 한 놈이 들어간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먼저 들어가느냐 나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수학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이 충돌형. 충돌형은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밀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애들끼리 서로 충돌한다 해서 우리가 충돌형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들끼리 보면 저 새끼 졸라 만만한데 뭐 이런 애들 있지. 한번 붙어볼까? 이게 충돌형이야. 그래서 한참 힘겨루기 하다가 이제 한 놈이 졌어 라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로 누구냐?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생겨요. 그러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을 때 뭐 어떤 녀석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스콕산맥이야. 근데 조심하세요. 여기서 만들어진 스콕산맥은 이따 또 스콕산맥 한번 나옵니다. 걔하고 헷갈리면 안 돼. 여기에 나오는 스콕산맥이 알프스 히말라야. 알히 이 새끼야. 그 다음 이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요. 지진이 천발 지진부터 중발까지는 일어나. 근데 아직 신발까지는 안 들어갔어. 중발이지. 중발. 잠깐만. 아이고 지우개. 중심이 아니라 중발까지. 그 다음 화산활동이 문제인데요. 이 화산활동을 우리가 쓸 때 어떻게 쓸 거냐? 세모로 할 거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교재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는 발생을 했거든? 지금 발생 안 해.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옛날에 발생했으니까 한 거 아니야. 에이, 옛날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지. 지금 발생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나는 세모라고 할 거야. 왜?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소원아, 일어나라. 일어나. 에휴, 넌 못 봐주겠다. 넌 거짓말쟁이야. 피노키오라고 할게.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면 이제 수렴형 경계가 나와. 근데 이 수렴형 경계는요. 수렴형 경계는 헷갈리면 안 돼. 만나자마자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아이고 잘못했다. 수렴형이 어딨어. 만나자마자 하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인서트의 개념이야. 섭입형 경계로 나눕니다. 이때 이 섭입형 경계는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밀도차가 비슷, 밀도차가 커. 요거는 요렇게 나눕니다. 잘 봐. 첫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양판과 글씨 왜 이래? 다시 써야지.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녀석이 있어. 두 가지.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는 녀석, 요런 녀석을 우리가 크게 뭐라고 하느냐? 해구라고 불러요. 근데 웃긴 건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혀도 이것도 해구야.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진 해구가 다 이름이 다 있어.
다 이거 딱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일본 해구가 있고요. 두 번째, 칠레 해구가 있어. 이거 전 세계 지도에서 다 찾아야 돼. 일본 해구는 우리나라 근방이고 칠레 해구는 저기 납니다. 알겠니? 자, 근데 이 일본 해구에서 만들어진 게 뭐냐? 열도가 만들어집니다. 이 열도는 일열로 섬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걸 열도라고 하는데 보통 섬 만들 때 잘 봐. 이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잖아. 이 일본 섬이 이런 식으로 원호를 닮았다라고 해서 호상열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칠레 해구에서는 문제가 뭐냐? 이거야. 일본하고 칠레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바닷물 아래에 육지가 있었고 대륙지가, 이 대륙지각이 위로 솟아오른 거야. 툭! 이렇게 잠깐 솟아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열도야, 일본. 근데 이 칠레 해구는 뭐야? 바닷물 위에 대륙판이 있었고 대륙판 밑으로 빵 부딪혀서 여기가 쓱 하고 올라와서 만들어진 거. 대륙판 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스곡산맥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 있는 스곡산맥하고 여기 있는 스곡산맥하고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 얘는 대륙판과 해양판. 요거 많이 틀려. 그 다음 여기 있는 스곡산맥 이름이 바로 뭐냐? 이게 안데스 산맥이야. 이런 걸 못 외워가지고 틀리면 참 안 된 거지. 안데스. 됐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지각 변동 현상 알려줄게요. 얘네들은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나고요. 화산도 일어납니다. 니네 그거 알아? 칠레 같은 데서 화산 엄청나게 큰 거 많이 일어나.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유명한 게 바로 뭐냐?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야. 이때 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에서 만들어진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필리핀 열도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지각 변동 현상이 일어나. 천발부터 신발까지 일어나고 화산까지 같이 일어나요. 됐지? 여기는 그래서 전부 다 공통이야. 이런 것.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기는 아까 안 쓰다 말았네. 여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고 했었고요. 이거는 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소멸.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번은 보존형 경계야. 보존형 경계는 왜 이름이 보존형입니까? 이유는 간단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이름이 보존형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판의 생성 일어납니까? 아니요. 판의 소멸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리고 둘 다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현 상태 그대로. 그래서 그냥 판과 판이 어긋나서 스쳐 지나가는 거야. 어깨빵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제일 대표적인 게 끊어진 지층, 변환단층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때 이 변환단층은 판과 판이 그냥 어긋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요 변환단층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미리 써주기만 하고 설명 이따 할게. 천발지진이 일어나 화산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기본적인 거 다 썼어. 그럼 여기 있는 판의 경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지각 변동 현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진이야, 화산이야? 지진이지. 그것 중에서도 무슨 지진? 공통 뭐야? 판의 경계에서 볼 수 있는 공통 지각 변동 현상은 천발 지진이야. 그래서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천발 지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화산. 됐지? 신발 지진도 선택적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겠지? 세련되게 찍어라 라고 했어. 빨리 찍어. 찍으면 이제 지우고 계속 이어서 써갈 겁니다. 책 보고 할 거야. 찍어주세요. 날 찍지 말고. 용진이는 눈으로 찍었니? 가난한 녀석. 그죠? 어떡하라고. 됐죠? 자, 이제 책을 볼게요. 책을 볼 겁니다. 책을 볼 거야. 아유, 칠판도 지워야 되는데. 칠판도 지우고 책도 보고. 죽지 마. 누구야 지금 소리 지르는 거냐? 누구냐? 정원이냐? 아휴, 오늘 수업 시간에 내가 정원이라고 몇 번을 얘기한 거야? 야, 정원이 얘기를 계속하면 듣는 사람들이 너 얼굴이 궁금할 거 아니야? 이따가 너 내가 부를 테니까 얼궁해. 너 얼궁해, 얼궁. 애들도 여기
이 영상 보는 애들도 네 얼굴 보고 참 깨라고. 자, 볼게요. 지진과 화산 활동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밑줄 쳐.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죠. 됐지? 그럼 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지구 내부 물질도 함께 방출됩니다. 특히 뭐 용암이라든지, 그치?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 화산 활동. 근데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 봐봐. 표시를 해봤더니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을 이어버려. 그걸 뭐라고 해? 지진대, 화산대라고 해. 그때 파란색이 지진이고 빨간색이 화산이에요. 얘들아,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더 많냐? 화산이 더 많냐? 지진이 더 많지. 그래서 아까 이 얘기했었지. 화산이 발생하면 지진은 무조건 따라와. 왜? 빨간 점에 파란 점은 무조건 공통적으로 있거든. 근데 지진이 발생한다고 화산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건 지진대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밑줄 쳐 거의 일치한다. 그럼 거의 일치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써볼게요. 아까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일치하는 이유가 뭐야?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거고, 이 판의 경계가 바로 여기에서 보면 어디야? 대륙의 가장자리였던 것이었지. 판의 경계. 자,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가 있다고 했어? 3군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 3군데를 그냥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있는 부분. 요거. 이게 환태평양이지. 그 다음, 이런데, 그치? 이런 것들이 해령이야. 그 다음, 니네 그거 알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에 이어집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알프스 히말라야. 알겠어? 그리고 이따가 밑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판의 경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지형들이 나와요. 그치? 그 지형들은 니들이 싹 다 외워주셔야 돼. 알겠어? 전 세계 지도에서 내가 딱 찍으면 여기 어디일까요? 히말라야요. 이런 식으로. 알겠니?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신기한 거 있다? 여기 봐라. 빨간 점 보이지? 이 새끼는 판의 경계니? 대륙 가장자리 아니고 대륙 중심이잖아. 이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태평양판 가운데예요. 한가운데. 여기 있는 그 유명한 섬이 바로 뭐가 있느냐?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 하와이가 있어. 알겠니? 근데 이 하와이는 판의 경계도 아닌데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네? 너네 실제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엄청나게 큰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작살난 거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이따 화산 때문에 일어난 모든 피해 현상 다 봤어. 용암 밑으로 내려가지고 집을 막 덮치고 막 이런 거. 아스팔트 도로 막 용암이 지나가니까 아스팔트 도로가 막 녹을락 말랑 하고 있고. 녹아서 푹 주저앉으려고 하고. 뻘개가지고. 그런 거. 되니? 그러면 요 지점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 판의 경계는 아니야. 뜨거워서 생긴 지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열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열점, 뜨거운 지점. 되니? 근데 이 열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저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어. 판의 이동 방향. 그래서 고1 때는 안 나와. 하지만 고2 때는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기한 김에 열점이 영어로 뭔지 아는 사람. 뜨거운 지점. 맞아. 핫스팟이라고 하는 거야. 뜨겁다, 지점, 핫스팟.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밑에 판구조론과 직권의 변화 밑에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판구조론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 짬뽕이다.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자, 보자. 자, 지구 표면이 크고 작은 10여 개의 판덩어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판덩어리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두 번째 갈라지거나 세 번째 서로 어긋나면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는 이론! 그게 바로 뭐다? 판구조론. 근데 오늘날에는 풀름 구조설로 바뀌었다고 했어.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판의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판의 구조는 우리가 뭐만 따진다? 바로 지각과 상부멘틀의 일부만. 맞아? 그때 지각과 상부멘틀 윗부분이 너희들 머리처럼 단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쳐. 지각과 상부멘틀의 일부를 포함. 여기까지. 이거 조심해야 돼. 판은 지각만 아닙니다. 지각 플러스 상부멘틀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kg 정도의 단단한 부분이 암석권이고 이 암석권이 바로 판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판덩어리에는 크게 두 가지 판이 있지. 첫 번째 대륙 지각이 들어간 판, 대륙판이고
저건 디귿이 들어가니까 내가 아까 어떻게 오라고 했어? 두껍다. 이게 포인트지. 두껍다. 그 다음 해양 지각이 들어가는 게 해양판이고, 해양판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 현무암질. 현무암질의 현자가 거물 현자. 왜 거머? 금속 원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뭐라고 요라고 했어? 밀도가 크다. 큰 밀도라고 쓰지 말고 밀도가 크다라고 쓰자. 밀도가 크다. 그러면 대륙판은 밀도가 작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연약권으로 들어갑니다. 연약권은 100kg부터 400kg까지인데 부분적으로 녹아있어. 전체적으로는 고체인데 부분적으로 액체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멘틀 대류. 그럼 이 멘틀 대류 때문에 판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멘틀 대류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판의 경계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는 거 상승, 두 번째는 내려가는 거 하강. 맞아? 그래서 이 멘틀 대류에 따라서 간단하게 쓰면 상승부와 하강부가 있었어. 이때 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무슨 경계가 나왔지? 발산형.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됐어? 판이 새로운 판이 나왔지. 판의 생성이 일어났고, 하강부에서는 수렴형. 수렴형에서는 시간적 간격은 틀리겠지만 판의 소멸이 일어났지. 소멸. 됐죠? 그 다음 여기에는 어긋나는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바로 뭐가 나와 있어? 바로 여러 가지 판의 경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잘 봐. 지금 보시면 이제 판의 경계들은 여기에 선들로 보시면 돼. 이런 선들. 이런 선들. 이런 선들로 보시면 돼. 그 다음 이 선을 보시면 좀 재밌는 게 있어. 이거 한번 봐봐. 얘들아, 요 선을 가지고 딱 이렇게 그리는데 요렇게 화살표가 그려졌어. 그럼 볼 것도 없이 이거 뭐에 해당돼? 그 발산형이죠. 발사가 아니라 발산. 그 다음 현재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돼 있어. 그럼 뭐야 이거? 어깨빵. 그치? 지나가다가 어깨빵만 하는 거야. 바로 뭐야? 보존형. 그 다음 마지막. 이제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할 거야. 이게 여기도 있지. 이게 뭐니? 수렴형. 근데 이 수렴형 경계를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요런 데 보시면은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데 여기 보면 빼쪽 돼 있어. 보이지?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까? 빼쪽. 편의상은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할게. A판하고 B판하고 부딪히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분명히 시간적 여유는 틀리겠지만 하나의 판이 나중에 다른 판으로 밑으로 들어갈 거야. 이 그림이 바로 누가 누구 쪽으로 들어가냐라는 걸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현재 A판이 B판 쪽으로 간다. 그런 뜻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를 우리가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해봐. B판이 여기 있었고 A판이 여기 있었는데 빵 부딪혔어? 쓱쓱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A판의 밀도가 크고 B판의 밀도가 작은 거야. 그럼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 한번 시켜볼게. 이거 우리나라에 적용시켜볼게. 자, 일단 우리나라는 무슨 판에 속해요?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무슨 판이야? 유라시아판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써놔. 우리나라. 대륙판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 주변에 또 다른 판들이 있어. 무슨 판이 있어? 여기 있는 판을 뭐라고 하지? 그렇지. 필리핀판. 그 다음 나머지 있는 여기 판은 요 판이야. 태평양판이야. 됐니? 그러면 얘들아 여기로 보세요. 이쪽으로 봐봐. 아까 선생님이 우리나라 쪽 한다고 했었지? 우리나라 한번 다시 한번 볼게. 이렇게 있고요. 됐니? 여기까지가 유라시아판이야. 유라시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태평양판. 여기 무슨 판? 필리핀판. 여기 무슨 판? 유라시아판. 근데 재밌는 게 있네?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 그치? 그런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그림을 잘 봐봐. 현재 빼쪽이 빼쪽 이거. 그치? 그럼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얘가 얘보다 밀도가 크고 얘가 얘보다 밀도가 크네. 이건 알지? 근데 문제는 여기야. 얘하고 얘는 해양판과 해양판인데 여기를 보면 빼쪽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얘가 얘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밀도가 제일 큰 거 누구야? 얘가 1등. 얘가 2등. 아니다. 잘못됐다. 얘가 1등이지. 얘가 얘 밑으로 내려가니까 밀도 1등, 밀도 2등, 밀도 3등.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요것도 우리가 하나 재밌는 거. 요렇게 단면을 한번 그려보자. 단면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여기다 그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야. 이게 우리나라고 이게 일본이고, 그치?
우리나라 그렸고 일본 그렸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 여기 바다 있는데 이 바다의 이름은 수연아 뭘까?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바다. 여기. 뭐라고? 그렇지, 동해죠? 일본해라고 하면 니혼진이지? 그렇지? 이거 동해야. 일본해였으면 간첩이야. 신고하면 1억 5천. 그럼 이제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바다는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자, 그러면 이제 대충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유라시아판, 대륙판이고요. 그럼 여기는 태평양판인데 니들도 알다시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었다. 됐니?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는 경계가 여기고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일본해구라고 해요. 일본에서 만든 해구다 해서 일본해구. 됐니? 그럼 일본 해구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 계속 빵빵빵빵빵 부딪히면 내려가니까 여기서 꽝, 여기서 꽝, 여기서 꽝. 천발부터 중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나지. 이렇게 천발, 중발, 신발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런 지질대를 뭐라고 하느냐? 이탈리아 과학자인 베니오프 씨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거를 베니오프대라고 해. 베니오프대. 배가 고프대가 아니라 베니오프대. 그치? 그럼 이 베니오프대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올 때 그냥 내려가지 않지. 쓱쓱쓱쓱 긁으면서 내려가. 그리고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 압력이 더 커져. 그러니까 높겠지. 쓱쓱쓱쓱쓱쓱 하니까 마그마가 묵 생겨서 지각의 얕은 부분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이게 바로 뭐야? 화산. 그 다음 화산 현상 때문에 또 섬이 만들어지기도 해. 섬이 하나가 아니라 일렬로 만들어지니까 열도 이렇게 부르는 거지. 됐니?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볼게. 자, 일본은 바로 아래가 진원의 깊이가 얕다. 천발이야.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 천발에서 지진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고 했지. 그래서 일본은 무슨 일이 벌어져? 좆땡겨. 그 다음 우리나라는 요 정도니까 일본보다는 깊지 신발이야. 그래서 발생하면 에너지가 주변으로 흩어지고 남는 게 위로 가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은겨. 복받은겨. 맞지? 그래서 여기는 망한 거고 우리는 이거죠. 한국인인 거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역시 지구과학 배우면서도 국뽕이 차오르지 않냐? 그치? 자,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내용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하는 김에 또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뭘 알아둬야 되느냐? 세계 지도에서 이 부분이 어디냐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 뭐라고? 일본해구. 됐죠? 그 다음 이 부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에서 히말라야 산맥이야. 그 다음 여기가 칠레해구야. 됐니?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런 데 보면 이게 발산형 경계거든? 근데 이 발산형 경계 중에서 이 부분 볼래? 여기에서 요 녀석이 영국이다. 영국 왼쪽에 있는 섬이 하나 있어. 이게 뭐야? 아이슬란드. 이게 아이슬란드 열국대야. 열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해령이 땅덩어리 위에 있는 거. 여기고 나머지는 여기고. 이게 동아프리카. 그럼 현재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변환단층. 됐지? 이런 것들 세계 지도에서 다 알아두셔야 돼. 됐습니까?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이 있는데 여기는 한 100만 개 정도 별표를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100만 개. 실제 100만 개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한 두세 개만 해. 자, 그러면 맨 먼저 발산형 경계부터 한번 볼게요. 밑줄 칠 거 치자. 첫 번째, 멘틀 대류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어. 밑줄. 그럼 멘틀 대류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 판의 생성이 일어납니다. 생성. 그 다음 이렇게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만들어진 지형이 첫 번째 바다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불러? 이거를 해령이라고 하는 거야. 해령. 그 다음 육지에서 일어나면 이걸 뭐라고 해? 열국대라고 하는 거고 해령하고 열국대 중에서 누가 더 많아요? 해령이 많아. 열국대는 적어. 그래서 열국대는 밑줄 쳐. 동아프리카 열국대랑 아이슬란드 열국대가 있어. 됐죠? 자, 그 다음 이 해양판과 해양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는 이런 곳에서는 무슨 현상이 생긴다? 둘 다 공통적으로 천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납니다. 적어 놓으세요. 천발 지진과 화산.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동아프리카 열국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가 동아프리카 열국대. 여길 중심으로 얘하고 얘가 멀어지면 요 사이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지면 나중에 바닷물 들어오면
이 대륙과 이 대륙이 떨어지겠지. 대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네 이제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 이 부분 내가 빗금친 부분이 떨어질 거 아니야. 섬처럼. 이거 우리나라보다 커요. 남북한 통일한것보다 큽니다. 너네 여기 꼭대기가 여기거든. 요게 뭔지 알아?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야. 이게 우리나라보다 커. 근데 여기에 이만큼이야. 더 크지? 그치? 작살나. 아, 장난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수렴형 경계. 자, 이름하여 수렴형 경계는 모인다라는 얘기지. 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부터 써보자. 이번엔 파란색. 멘틀 대류가 하강합니다. 하강하게 되면 판에 소멸이 일어나.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바로 수렴형 경계라고 해. 이때 수렴형 경계는 만나자마자 부딪혀서 뚫고 들어가는 거. 섭입형과 한참 후에 싸운 다음에 가는 거. 충돌형이 있어. 얘는 밀도 차이가 큰 거야. 뭐라고? 밀도 차이가 큰 애들이야. 얘는 밀도 차이가 작아요. 한참 힘겨루게 해야 돼. 그럼 밀도 차이가 커가지고서 일어나는 섭입형 경계의 제일 대표적인 얘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힌 거. 이건 크게 두 가지야. 잘 봐. 일본 해구형이 하나 있고 칠레 해구형이 하나 있어. 일본 해구에서 만들어진 녀석은 열도가 만들어지고요. 칠레 해구에서 만들어진 건 안데스 산맥인데 이게 스콕 산맥이야. 조심해야 돼. 이거 스콕 산맥이야. 근데 이 스콕 산맥이 있다. 대륙판과 대륙판의 스콕 산맥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옆댕구리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는 해양판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그러면 여기가 천발, 중발, 신발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한다? 베니오프대. 그 다음 현재 있는 이 그림은 칠레 해구 그린 거야. 칠레 해구. 그래서 여기 만들어진 이 산맥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고요. 니네 기억력이 좋나 모르겠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다? 안데스 산맥에서 많이 나오는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을 우리는 안산암이라고 해요. 알겠니? 안산암이 여기 있어서 안산암이야.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 부딪히는 겁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마리아나 해구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필리핀 열도야. 필리핀. 됐죠?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또 전 세계에 많이 있어요. 통가인가 헷갈리네. 요거 헷갈리네. 야, 통가 헷갈린다. 거기에서 만든 게 뉴질랜드. 알류산 열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 알류산 해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섭입형은 전부 그래서 써줄게요. 얘는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일어나고요. 당연히 화산은 옵션으로 따라오지. 화산섬들. 이게 섭입형입니다. 자, 이제 대륙판과 대륙판입니다. 자, 얘는 밀도가 비슷한 일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내가 갈 거야 서로 막 싸워. 그러다 결국 내가 내려갈 거야 하는 애들이 내려가겠지. 그래서 만든 애들이 바로 누구야?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이런 애들. 그래서 얘네하고 얘하고 좀 구분 좀 하셔야 되고요. 잘 봐. 현재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으로 가면 요 사이가 끼겠지. 끼면서 양쪽에서 막 힘을 받아. 이런 힘을 뭐라고 하느냐?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횡압력. 이 횡압력 때문에 주변이 휘어진 지층이 이렇게 생겨. 되니? 그럼 이 휘어진 지층 때문에 산이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야. 너네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태초에 대륙은 전부 하나로 존재한다고 했었지. 인도판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었어. 남극 주변에. 그래서 그 다음 위에 유라시아판이 있었어. 현재. 여기 있는 새끼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있는 모든 바다가 전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지.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높은 8.8km의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되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 충돌형 경계를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얘는 천발 지점부터 중발까지, 아직 신발까지 안 내려갔어.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화산인데, 화산은 세모라고 했다.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배우세요. 자, 이제 경계의 마지막입니다. 보호준형 경계입니다. 보호준형 경계. 요거는 아까 그림 안 그렸기 때문에 이것도 그림 그리면서 설명 좀 할게요. 자, 보호준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난다라고 해서 그냥 어긋난다는 얘기는 그냥 어깨빵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판의 생성도 안 일어나고
소멸도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현 상태 그대로 유지돼서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고, 이때 만들어지는 지층이 바로 변환 단층인데, 문제는 두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천발 지진은 일어나거든 화산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만들어진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야. 미국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좀 이따가 여기서 한번 볼 거고요. 자, 아니 그냥 지금 보자. 보는 김에 지금만 볼게. 여기 보면 여기에 샌 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이런 식으로 서로 어긋난 거야. 재밌는 거 알려줄까? 니들 여기 보면 뭐 하나 보이지? 요거 비끔친 거. 요 새끼가 초미니판이야. 이름하여 후안 데푸카 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후안 데푸카 판이 얼마나 짜증나는 판이냐? 잘 봐. 잘 봐. 여기 보시면 요런 녀석 있고 요런 녀석 있고 요런 녀석 있고 요런 녀석 있어. 그치? 그러면 이게 뭘 줄 알아? 해령도 볼 수 있고 발산형, 변환단층도 볼 수 있고 보존형. 그 다음 여기에는 빼쪽이야.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수렴형. 우와, 미국 왼쪽 서부 해안 쪽엔 다 보네. 그치? 아유, 그래서 여기가 좀 짜증나. 니네가 아메리칸이 아니라 코리아니까 다행이란 얘기야.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 이건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바닷속에 있는 해령 주변에서 일어나죠.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해령을 하나 그릴게요. 해령을 보면 이런 식으로 화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끄트머리가 V자로처럼 생겼으니까 V자 열곡이라고 합니다. 멘틀 대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합니다. 상승. 그러면 틈을 메꾼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발산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 이때 이 발산되는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속도가 틀리대. 그래서 한번 보면은 앞부분은 오른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왼쪽으로 조금 가려고 그래. 뒷부분은 왼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오른쪽으로 조금 가려고 그래. 이거를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을 위해서 이렇게 꼬라볼 거야. 됐어? 그럼 꼬라보게 되면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겠지. 처음에는 이렇게 두 줄이 보이겠지. 두 줄. 요 줄, 요 줄. 그 다음에 앞부분은 오른쪽으로 빨리, 왼쪽으로 천천히. 뒷부분은 왼쪽으로 많이, 오른쪽으로 천천히.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발산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이 그냥 나만하겠니? 끊어지겠니? 끊어지겠지. 그래서 중간이 탁 끊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이런 애들이 만들어져. 되니? 이렇게 탁 끊어지는 거야. 이때 조심할 게 있어. 선생님이 두 줄로 그은 애들은 빨간색으로 덧칠할게요. 왜 빨간색으로 덧칠하느냐? 여기가 바로 화산 활동이 동반되는 곳이야. 이름하여 뭐야? 해령이죠. 이거 해령이야. 해령. 그럼 어디가 변환단층입니까? 변환단층은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녀석. 이런 식으로 스쳐 지나가는 녀석.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 화산 활동이 없는 부분. 여기가 바로 변환단층이고, 변환단층은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수평이동단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니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근데 단층 중에 이런 애들도 있어. 이런 애들. 이건 수직 이동단층이야. 우리가 배우는 건 이런 거 수평 이동단층. 됐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 판의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뒷자. 여기는 뭐 쉬우니까 금방 끝납니다. 바로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진 활동에 의해서 우리한테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을 주느냐라는 거, 그걸 지금부터 배울 건데, 먼저 이 정도는 먼저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들아, 직권에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난다고 해서 직권이 직권 영향 줄 수 있지. 수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쓰나미 같은 거, 해저 화산 폭발. 그 다음에 생물권도 영향 주지. 근데 지구에서 암만 지지고 볶고 살만 먹어도 우주에 영향 주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직권의 변화하에서 위에다 쓸 거 여기다 써. 직권이 아무리 변화해도 외권에 영향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못 줘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화산 활동의 영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산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땅 속에 어찌저찌 우리는 주로 어떤 거 배웠어? 땅 속에서 바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면서 땅 속에 열받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고체가 녹아서 액체가 돼. 지켜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부피 커져. 그런데 부피 커져가지고 만만하게 커질 수, 뚫고 나올 수 있는 부분 윗부분이 약하니까 아래에서 위에서 시원하게 빵 쏘세요 하면서 여기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나오는 현상, 이게 바로 화산활동이죠. 맞아요? 되니? 이때 나오는 고체 물질들을 입자 크기에 따라서 암, 력, 재, 진이라고 합니다. 진자는 먼지 진자야. 참고적으로 이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는 하늘 위로 떠 있을 테고, 화산진이라는 건 공기 중에 다니니까 마스크 가지고 어린 쪽도 없어. 방독면 쓰고 다녀야 돼. 그럼 니네 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방독면 쓰면 답답하겠지? 아, 좋은 점은 있겠다. 니네 알잖아.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잖아. 그치? 야, 눈빛만 봐도 잘생긴데 이제 아예 가리고 다니는 거야. 가리고 다니면 야,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치? 그때가 기회니까 그때는 이제 마스크 쓰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 그러면 될 거야.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녀석은 액체하고 기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나오면은 마그마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 나올 때 이제 하얀 연기가 나오는데 이 흰 연기의 바로 제일 대표적인 게 수증기입니다. 그 다음 수증기뿐만 아니라 유독가스가 나와. 염소라든지 이런 것들. 알겠니? 이런 것들을 맡으면 그냥 죽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보자. 화산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해들,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산의 피해도 있고 생물학적 피해도 있을 거야. 자, 제일 먼저 용암이 흐릅니다. 뒤지는 거죠. 너네 그거 알아? 이번에 화산활동 같은 거 일어나면 거기 주변에 가면 그거를 막 퍼담는 사람 있어. 땅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그 퍼담을 때 바켓스 같은 거 사용할 거 아니야. 몇 번 퍼담다 보면 퍼담는 통이 녹아버리지. 그리고 애들 방염복 입고 들어가고 막 하고 막 그런 경우 봐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밑에 있는 식물들 광합성 못하니까 자작이 나는 거지. 또 비행기가 못 떠. 비행기가 못 뜨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아유, 난리 나는 거지. 해외여행도 못 가고 어디 못 가고 물류 공급이 안 되지.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백두산이라는 녀석이 화산 폭발 일어나면 시뮬레이션상 한 3년 정도는 화산재가 안 떨어진대요. 3년 정도는 어디 못 가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유독가스가 방출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현상이 있는데 사실 화산활동이 안 일어만 난다면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 오른쪽. 일단 이건 화산활동에 의해서 화산재가 일단 하늘 위에 있다가 떨어져. 그럼 땅 속에 있는 녀석이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화산활동이 일어나기 전에 독특한 지형과 온천은 관광자원. 그 다음 화산활동이 일어나면서 유용한 광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열받아서 지열에너지로 지열발전할 수도 있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화산활동의 경우에 따라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화산물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댐이라든지 제방 같은 걸 쌓지. 오지 말라고 용암. 그럼 수로 같은 걸 만들어. 용암 저쪽으로 흘러가라고. 바닷물 같은 쪽으로. 그렇지? 근데 니네 그거 알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산활동이 일어나가지고 화산탄, 화산형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비도 많이 와. 그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좆된 거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화산 쇠설물, 고체 물질들이 너네 위드가 뭐야? 위드 뭐뭐 함께. 바로 빗방울과 물과 함께, 폭우와 함께 같이 섞이면 이게 바로 뭐냐? 화산 현상에 의해서 이류가 생겨요. 여기서 이제 이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줄게. 화산 이류에서 이자는 혹시 들어는 봤나? 초등학교 때 이함. 진흙이 굳어서 만든 진흙 이자야. 그걸 중학교 때는 셰일이라고 불러. 지금도 셰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자가 진흙 이자야. 화산에 의해서 진흙이 흘러 유해서 화산 이류라고 하는 거야. 산사태죠. 작살나는 거지. 자, 그럼 화산 물질물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 식지. 불도 안 날 테고. 그런 것도 있고 댐과 소로 건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화산활동의 영향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제 지진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진활동은 안 좋은 건 단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점도 있어. 그 장점은 뭐냐? 일단 단점부터 먼저 보고 얘기 한번 해볼게. 니네 지진에 의해서 제일 안 좋은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는 거, 깔려 주는 거 아니야. 뭐야? 불타 죽거나, 화재에 의해서 불타 죽거나, 익사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 알겠니? 그래서 자, 일단 볼게요. 가스 누출이나 전기 누전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가스밸브 잠그고 전기 차단기 내리라고 하지. 그치?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지진 해일이 생기면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안 일어났으니까 상관없겠지. 아니지. 그 바람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에 제일 대표적인 CCTV가 있었어. 어떤 CCTV가 있느냐, 자동차가 이렇게 르르르 가고 있다가 저기 쓰나미가 이렇게 오니까 갑자기 백후진을 해. 막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냐. 깜짝 놀랐냐. 백후진하면서 백후진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니까 그다음 물 쫙 들어오는 그런 CCTV 장면이 있었어. 그리고 니네 심한 경우에 이거 때문에 바닷물 그 육지 위로 쓰나미 올라올 때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는 배도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 작살난다. 됐지? 자, 그럼 지진의 이용.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장점들을 볼게요. 지진이 발생할 때 흔들리는 파동이 발생해. 그 파동을 이용하면 땅을 안 파보고도 지구 내부의 구조와 물질을 알 수 있지. 그럼 어떤 물질이 있어? 여기에 좋은 녀석이 있다, 돈 안 되는 녀석이 있다, 돈 되는 녀석이 있다. 그래서 석유나 천연가스 등 유용한 지하 자원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 땅을 안 파보고도 지질 구조를 대충 알 수 있지. 여기는 단단한 녀석이 있구나. 여기는 말랑말랑한 녀석이 있구나. 그럼 단단한 녀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건물이나 대형 구조물을 세워도 되겠네. 여기는 모래지역이니까 여기다 다리 같은 거 건설하면 작살나겠군.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지질 구조를 파악해서 건물을 짓는지 맞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지진의 영향까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진의 피해를 예보하고 싶어. 현실적으로 지진을 예측하기, 예보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뭐야? 예보는 좀 힘들더라도 지진이 일어났다? 좀 덜 깔려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안 무너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내진 설계입니다. 니들 현재 이 동네 아파트는요, 전부 내진 설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진도 5까지는 견딘대요. 6은 몰라요. 5까지 부실 공사가 아니라면 5까지 견딜 거야. 그치? 6이나 7이면 그냥 속으로 씨발 하시면 되는 거죠.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진의 영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 참고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지진 발생하면 얘들 알지? 책상 밑에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고, 첫 번째 지진이 올 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하고, 두 번째 지진까지 여진 나고 끝날 때까지 움직여라. 이런 얘기는 안 할게. 어린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숙제 들어갑니다. 숙제는요, 페이지 134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는 거고, 내가 얘기했어. 중1고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음 주에 언제 오라고? 금요일 날 오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이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